들어가세요. 들어왔어요. 이제 편하게 연습하면서 한번 해보죠. 레디 큐? 레디 큐? 아니 그게 아니 2018년도 목동고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해 봤는데, 먼저 우리가 질문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답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편하게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먼저 정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떤 질문을 정했죠? 먼저 어떤 단원의 문제들이 어떤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한 게 뭐죠? 뭐 길진 않고 간략하게 해가지고 일단 복소수, 그 다음에 방정식, 함수, 예. 그리고 또 뭐였죠? 인수분해. 인수분해. 예. 그 다음에 항등식. 예. 그죠? 그 성질에 의해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걸 갖다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복소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복소수를 보면 일단 문제는 보통 4문제 출제됐죠? 4문제. 네, 그래서 2번, 10번, 11번, 15번 이렇게 4문제가 출제가 딱 됐는데, 2번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복소수의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복소수의 켤레 복소의 성질, 또 음수 제곱근의 성질들을 갖다가 좀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지만이 풀 수 있게끔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 걸로 볼 수 있죠. 예. 그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복소수 계산만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서는 좋은 점수를 절대 못 받을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복소수 공부 같은 거 할 때는 좀 뭐랄까 성질들을 잘 이렇게 연구하고 좀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항식은 제가 얘기해요. 예. 다항식은 뭐 곱셈공식도 있고 인수분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항등식 부분입니다. 항등식 부분. 항등식 부분이 6번, 그리고 서술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 1번, 서술형 2번, 그리고 서술형 4번까지.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배점도 놓고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의 특징을 보면은 서술형 1번이 가장 여러분들이 개념서나 교과서에서 딱 보면은 그대로 나온 거에 가장 가깝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객관식 6번이라든지 나머지 서술형들은 개념서에 그냥 기본을 익히기 위해서 순대로 문제풀이 요령만 해가지고 뭐 수치대입법이라든지 개수비교법이라든지 요것만 가지고 풀면은 안 풀리는 것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6번도 정확하게 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되는 문제고, 물론 기본 문제입니다. 17번, 죄송합니다. 서술형 3번하고 서술형 4번은, 좀 더 수준 높게. 근데 아주 고난이 문제는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는 아닌데, 정확하게 표현법과 해석법을 알고 서술하는, 난이도를 따지면 중상급 문제를 서술형으로 연습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2차 함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목동고에서는 2차 함수가 딱 3문제가 나왔는데요. 좀 쉬운 문제, 중급 문제, 그리고 제일 어려운 서술형 문제, 이렇게 총 3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딱 그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제일 쉬운, 문제는, 3, 4등급, 4등급 학생도 풀 수 있는 중학교 수준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중급 문제는 최대치수입니다.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이제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활용 문제를 통해서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요구하는 그 식을 갖다가 함수를 표현하는 능력. 그러니까 한 3등급 초반 정도의 학생을 꼭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서술형 문제인데요. 2차 함수가 그래프 함수이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가 만들어내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2차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그리고 복합적으로 이제 직선의 기울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고가 필요한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게 서술은 3번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 풀면서 야,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위권 학생이 신경 써야 될 거. 상위권. 그러니까 등급을 다루는 네. 킬러 문항, 안 그러면은 뭐 2등급, 1등급 어떤 식으로 어디를 공부하는 게 좋을까? 저 같으면 방정식 상위권이면 방정식하고 이차함수의 성질을 좀 많이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책은 제가 볼 때는 이 목동고는 많이 모의고사하고 연관된 문제가 좀 심한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이스토리 아니면 1등급 고기 부분들이 모의고사를 많이 이렇게 접목해서 나온 문제들, 교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이스토리, 심화 유형, 뭐 1등급, 뭐 3단계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 동의하고요. 기억의 1등급 커트라인이 이게 100점이, 만점이 100점이 아니고 90점이거든요. 90점에서 75점 이상을 받아야지 1등급이 될 텐데, 75점이면 한 3문제, 4문제 틀려야 되나요? 그 중에서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 1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에서 한 2문제 이하로 틀려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의 학생, 3등급 정도를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이게 꼭 목동고뿐만 아니라 이 목동 지역 고등학교 문제들이 대체적인 특징인데, 기본 문제가 잘 없습니다. 기본 문제가 잘 없고 약간씩 변형된, 그러니까 어느 단원별로 보더라도 정형적인 문제보다는 늘 우리가 개념서에서 보는 그런 형태보다는 살짝씩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보라고 하는 이유가, 모의고사 문제들이 책에서 늘 보는 걸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 약간씩 문제마다 설명 조건이 조금씩 다르죠. 이걸 따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공부량 기초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일단은 교과서를 착실히 볼 것,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집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변형된 문제를 말씀하신 모의고사형 문제집을 조금 착실히 공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 부교재가 있을 겁니다. 그 부교재를 여러 번 풀면서 풀이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문제에 나온 표현들이 왜 이런 뜻을 나타내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걸 반복 연습하는 게 중위권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죠? 네. 예. 제가 이 14번은 어떤 친구 봤더니 인수분해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계산해가지고 딱 풀었더라고요. 오, 네. 훌륭한 학생이에요. 누가 다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야,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상으로, 일단 목동고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우리가 분석을 하고, 각각 한번 풀이는, 중요한 문제 풀이는 우리가 그 밑으로 해가지고 풀이를 좀 해놨으니까 많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